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한국윤리재단 등 교계단체들이 성과 생명윤리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에이즈와 동성애 문제 등 사회 풍조에 따라 변질되는 성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전 몽골에 세워진 밝은미래 국제학교가 몽골 내 전인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밝은미래 국제학교는 몽골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한 믿음의 방주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위탁 아동들을 위해 마련된 해피하우스는 평신도 2명의 헌신으로 10여 명의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해피하우스 가족들의 보호자 김세정, 최경화 씨는 신앙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5위,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쟁력이 개인과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서 눈부신 발전으로 살기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의 삶은 더욱 황폐해진 게 사실인데요.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경쟁력은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최근 모 언론사의 동성애 가짜뉴스 이슈가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부 교계단체가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면서 전파했던 수많은 보도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인데요. 지난 15일 진행된 성과 생명윤리 포럼에서는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홍연 기자입니다. 한국윤리재단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한국사회발전연구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성과 생명윤리 포럼에서는 지난 5월 코호트 연구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증명해낸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김준명 명예교수가 국내 HIV의 감염 경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준명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연령군의 에이즈 감염 경로 원인으로 동성 또는 양성 간의 성접촉이 60.1%, 이성 간의 성접촉이 34.6%, 수혈에 의한 감염이 0.3% 등으로 나타나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자 연령군으로 올라선 18세에서 29세까지 연령은 전체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 평균치보다 11%포인트 이상 높은 71.5%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동성 간 성접촉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에이즈 감염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 보건당국이 이런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국민들에게 알려 관련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이런 행위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주의하고 경계를 하는 것인데 전혀 얘기를 안 해줬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좀 감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나 관리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다는 것이죠. 연세대 신경정신의학과 민성길 명예교수는 젠더주의를 기반으로 LGBTIQ 등 50여 가지 다양한 성을 정당화하려는 흐름을 의학과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반박했습니다. 민 교수는 사회문화적이고 정치적 개념인 젠더 정체성은 지역과 시대뿐 아니라 개인 경험이나 인위적 의도에 따라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며 사회 환경의 젠더 규범에 비순응하는 것은 자기 실현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 부작용과 정신장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정도 추적을 했어요. 300명을. 대단한 연구입니다, 이게. 스웨덴에서 21년도에 발표했는데 봤더니 놀라운 결과 오래 못 살아요. 높은 사망률. 이게 플러스라고 아주 유명한 건 있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높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성평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젠더 퀴어 정당성의 과학적 생물학적 근거가 부족함과 함께 동성 간 성 접촉의 높은 에이즈 감염 상관성을 깨닫고 더욱 바른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죄의 고백이 공동체를 살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공동체 구성원들 간 성경 말씀에 근거해 죄를 고백하면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나아가 영적 침체를 극복해 교회 부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초대교회 설립의 바탕이 된 성령 강림 사건 후 베드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강력한 회개. 한국교회를 질적으로 도약시킨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죄의 고백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아가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아가 사회의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깊은 죄의 고백이 필요하며 이를 목회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제1회 띵크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총신대학교 정일용 전 총장은 그 모델로 1600년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야누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형제연합교회와 목회자 코메니우스의 경건주의 운동을 꼽았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위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참회와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경건운동을 펼쳤던 이들로 이를 신앙 공동체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로 지적되는 개교회주의, 교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고백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경건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코미니스트는 물론 거기만 머물지 않았어요. 사회 개혁으로까지 삶에 그 사회 개혁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공동체와 고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평생 큐티 목회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의 현장들을 경험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등이 주최했으며 400여 명의 목회자와 일반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간 큐티 선교회와 우리들 교회의 큐티 목회 사역을 통해서 환난과 위기에 몰린 많은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띵크 포럼은 한국 교회의 그 학문적 지평을 넓힘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성결대 전 총장인 정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포럼에서는 이외에도 장신대 이규민 석좌 교수 등이 코이노니아와 우리들 교회의 큐티 목회 철학에 관한 분석적 고찰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정관에서 기독교 파송이사 조항을 삭제한 것은 학교 설립 이념을 망각한 파행적 행위라며 이사회 재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기장은 지난 16일 총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2011년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한 것은 외부 영향력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의심돼 법정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끝내 사유화를 막지 못했다며 학교의 역사성을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립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뿌리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연세대학교는 이사회 출범 이후 4개 교단이 이사를 파송해왔으나 2011년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정관의 교단 파송이사 부분을 기독교계 2인으로 축소하고 기존 교단이 가지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선교사역을 할 때에도 늘 먼저 고려하는 게 교육인데요. 몽골에서 20년간 교육사역으로 복음의 통로가 된 학교가 있습니다. 밝은 미래 국제학교가 바로 그곳인데요. 허성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몽골에서 밝은 미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밝은 미래 학교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당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혼란의 시기에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던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 시작했던 학교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여러 후원자분들의 후원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했고요. 지금은 한국어, 영어, 외국어 특성화 학교로 성경적인 전인교육과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160여 명의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초기 사역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몽골에서도 자리매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초기에는 몽골 사회의 아주 큰 문제였던 길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를 맡아서 사회에 다시 적응시키는 어려운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뒤로 몽골 사회가 발전하며 세계화가 되어가고 또 특별히 한국의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를 제일 잘 가르치고 있는 저희 학교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더욱 유명해진 것은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성경적 전인 교육 덕분으로 밝은 미래 학교를 가면 사람이 된다더라라는 소문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성품이 좋아지니까 성적도 좋아져서 저희 구에서 아주 1등인 학교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또한 재학 중에도 지역교회 지도자로 섬기는 학생들이 많아서 교회의 칭찬을 받고 있고요. 졸업생 중에는 벌써 학생 선교사로 파송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밝은미래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몽골의 청소년들은 졸업할 때쯤이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성경적 전인교육을 목표로 독서와 체력훈련, 예절 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기본 자세를 갖고 있고 매주 채플 예배와 소그룹 양육을 통해 영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도 점점 종교 탄압의 제약이 많아지고 무너진 가정 환경 가운데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받으려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신앙과 언어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숙사 학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이 없어 중지되어 있는 기숙학교 건축 후원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몽골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달려나가는 영적인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밝은미래국제학교 졸업생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교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의 울타리로 헌신한 귀한 분들이 있는데요. 김세정, 최경화 씨, 테마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퇴근 시간. 이분들도 퇴근 중이신 걸까요?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지금 퇴근하고 해피하우스로 가고 있어요. 경화 씨와 세정 씨가 퇴근에 도착한 이곳은 미혼모와 그 아이들을 돌보는 행복한 가정, 해피하우스입니다. 이곳 해피하우스는 거처가 마땅치 않거나 어려움이 있는 미혼모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사는 집인데요. 여느 가정처럼 세정 씨와 경화 씨는 이곳으로 퇴근해 저녁을 준비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조금 다르지만 오늘은 모두 7명. 이름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족이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해피하우스 식구들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두부조림, 그다음 부추 무침, 찌개에다가 글쎄 뭘 해야 되지? 이거 삶아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 산 건 올해 1월부터라고 하는데요. 벌써 10개월이 넘었네요. 함께 모여 살게 된 인생 이야기들이 저녁 밥상처럼 맛있게 어우러져 있는 해피하우스. 자,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네. 응, 먹어. 브로콜리 먹을래? 조금만. 옳지. 매일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식구들은 어떻게 해피하우스에 오게 된 걸까요? 하준이는 이제 엄마가 한 달 정도만 좀 위탁을 부탁했는데 엄마랑 혼내자. 혼내줄게.
아빠랑 거의 같이 못 살았대요. 아빠가 교도소에 있어서. 그래서 키우기 지금 힘들고 한 달 뒤에는 자리가 어린이집에 날 것 같다. 그때까지만 맡아주면 자기가 데려가서 키울 수 있겠다 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저희랑 같이 생활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달 된 아기가 들어올 거야. 입양 갔다가 엄마가 이제 입양을 포기를 하고 다시 키워보겠다. 여기서 좀 키워달라.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올 거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26살 미혼모와 그다음에 아기 3개월 된 아기가 또 들어올 거고요. 이달 중순에 지금 이제 한 달 된 여자아기 또 이제 그 위탁으로 한 2, 3년 맡기게 될 아기가 들어올 거고 이달 말에 미혼모 27개월 들어올 거고요. 지금 이제 거기까지 받으면 저희가 인원이 14명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끼옥끼옥 꾸역꾸역 자는데 이제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못 받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저희가 받아요. 해피하우스를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거절하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은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꺼내놓고 그 자리에 위로와 사랑을 채웁니다. 캔슬을 만들어 어제 성 얘기해줄게. 만들어봐. 만들어봐. 해피하우스에 필요한 모든 용품들은 세정 씨와 경화 씨가 마련한다는데요. 외부의 도움 없이 운영을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세정 씨와 경화 씨 단 둘이 시작한 해피하우스. 고통받는 이웃들의 짐을 나눠지고 싶은 마음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회사 일 때문에 부산에 내려왔고 저는 서울에 있다가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놀러 오라고. 그래서 놀러 왔다가 며칠 안 남았을 때 그 뭐 교습소 자리 보아놓은 데가 있다. 같이 보자. 학원 자리. 그래서 같이 보러 갔다가 일을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같이 살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한 10년? 조금 안 됐나요? 10년쯤 됐어요. 여기서 지내게 된 거는 올해 들어서 여기서 지내게 됐는데 이 친구랑 같이 미혼모나 뭐 아이들을 위한 이런 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있을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구하게 됐죠. 집을 구하라는 막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근처 우리 학원 근처에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부동산을 막 수소문 했는데 첫 번째 부동산 집은 뭐 없다. 이 근처에 나온 데가 없다. 그러다가 다른 부동산 딱 갔는데 오늘 방금 낸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 겉에는 조금 허름해 보이는데 안에는 리모델링이 지금 본 것처럼 싹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학원이랑 위치도 너무 좋고 방도 넓어서 좋겠다 싶어서 바로 그날 이 친구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조그만 꼬맹이 뭐 신생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같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하루씩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즐길 거 즐기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주께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내가 전해주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사람을 이렇게 저희도 만날 때는 힘든 거예요. 지금 정은이 같은 경우만 해도 터미널까지 저희가 데리러 갔는데 원피스를 입고 왔거든요. 입고 왔는데 안에 속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지적 장애 상급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이렇게 그냥 집을 얻어서 잠시 지내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집을 또 옮겨 다니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올바른 삶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올 때는 옷 한 벌 딱 빨랑 원피스 그게 끝이었거든요. 다리 뭐 팔 할 것 없이 모기에 전부 물려서 무슨 피부병을 앓는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깨끗하고 아이도 얼굴도 피부도 하얘지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한 명씩 한 명씩 바뀌잖아요. 또 이제 퇴소한 친구가 있는데 그 몸에 이렇게 문신이 좀 있었거든요. 담배 피우고 뭐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런 친구도 또 설득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좀 차분하고 착실한 분위기에서 교회까지 데리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설득하면서 좋게 이렇게 인도를 한다는 게 어렵죠. 일단 봉사자분들이 계시면 저희 아이들 케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게 저희 낮에는 저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라든지 아니면 밤에도 신생아들이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3-4번은 깨잖아요. 혼자서 만약에 2-3명이 되면 그게 감당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2-3명이면. 그래서 밤에 혹시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저희가 훨씬 수월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니까. 그래서 낮 시간에 지금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하고 결국은 지치게 될 거라고도 했지만 세정 씨와 경화 씨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기 온 친구들이 일단 교회를 가는데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여기 와서 교회를 가고 이런 친구들이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요. 지금 이제 14명이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조금 더 큰 집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다 품었으면 좋겠다,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 지금 간절한 또 기도 제목이에요. 올겨울은 작년만큼이나 미세먼지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벌써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담당 기관에서는 실천 가능한 대비책들이 미리 좀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